굿바이 선, 손흥민 또 떠난다. 레스터시티 이적 합의 오른쪽 화살표 개막전은 출전 불가. 토트넘 호스퍼 성골 뉴스 올리버 스킵이 손흥민을 떠난다. 이적 시장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18일 한국 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X를 통해 레스터시티가 토트넘 미드필더 스킵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는 레스터시티가 스킵 영입을 위해 이적료 2천만 파운드, 약 350억 원, 옵션 이적료 500만 파운드, 약 87억 원을 지불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 토트넘은 계약에 사인하며 메디컬 테스트를 승인했고 공식적인 절차가 24시간 내에 이어질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도 레스터시티가 스킵과 계약하는 거래에 합의했다. 18일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2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로 이적할 것이다. 이 거래는 양 구단에 모두 좋은 거래로 보여진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킵은 지난 2023에서 2024 시즌 토트넘에서 공식전 24경기를 출전했다. 하지만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주로 교체 선수로 뛰었다, 라고 밝혔다. 영국 풋볼 런던은 스킵은 계약 기간이 3년 남아있고 이제 팀을 떠날 것이다. 스킵은 토트넘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선수단에서 유일한 구단 유스 출신. 필드 플레이어지만 그는 출전 시간을 원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방출을 허용했다, 라고 전했다. 이어 토트넘은 오는 월요일 레스터로 이동해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준비한다. 하지만 스킵은 경기 시작 전에 레스터시티 이적이 확정되더라도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이번 경기 등록 데드라인은 지난 금요일 정오였기 때문이다, 라며 곧바로 맞대결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2000년생의 스킵은 토트넘 아카데미에서 쭉 성장한 성골 유스 출신이다. 2018년 여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1군 팀으로 올라온 그는 종종 출전 기회를 잡았고 뒤이어 부임한 조세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도 기회를 받았다. 스킵은 2020에서 2021 시즌엔 잠시 노리치 시티로 임대를 다녀와 경험치를 쌓고 돌아왔고 토트넘에서 계속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토트넘 통산 106경기를 뛰며 한 골 2도움을 기록했다. 스킵은 지난 2022년 4월 재계약을 체결해 현재 2027년 여름까지 계약돼 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미드필더진을 강화했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일단 마르세유, 프랑스로 떠났고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아치 그레이를 영입했다. 현재 중앙 미드필더진은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등 선수층이 두텁다. 레스터시티는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첼시로 떠난 뒤 스티브 쿠퍼 감독이 팀을 맡아 올 시즌 승격한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한다. 레스터는 핵심 미드필더 키어런 듀스버리오리 마레스카를 따라 첼시로 떠나면서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스킵 입장에선 레스터시티로의 이적은 토트넘 아카데미에서 함께했던 해리 윙크스와 재회하게 된다. 현재 레스터는 윙크스 외에도 윌프레드 은디디, 부바카리 수마레, 함자 추두리, 마이클 골딩 등 숫자가 많지 않다. 경쟁을 통해 출전 시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토트넘보다는 더 많다. 800억 빨리 보내, 음바페. 카타르에 국제전화 돌렸다 오른쪽 화살표, 악덕 구단 PSG와 끝까지 붙는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가 20일, 한국 시간, 음바페가 PSG에게 미지급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은 음바페가 PSG와 분쟁 중이다. 그는 계약에 따라 돈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 축구연맹 FFF를 통해 그가 받지 못한 5,500만 유로, 약 815억 원을 요구하려고 프랑스 리그 연맹 LFP,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법률위원회에 연락했다. 징계 권한을 가진 법률위원회는 해당 구단의 선수 영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 라고 전했다. 이어
음바페가 요구하는 5,500만 유로에는 2월 받았어야 하는 계약 보너스 3,600만 유로, 약 533억 원와 4월부터 6월까지 월급, 그리고 이 석 달간의 윤리적 보너스가 포함돼 있다. 선수 측 법률 대리인은 이미 6월 중순부터 PSG와 상황에 대해 소통했다. 하지만 선수 측은 PSG를 소유한 카타르 스포츠 투자청과 접촉해 이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언론은 지난 8일 선수 측은 LFP 법률위원회에 프로축구 헌장 제259조에 위거한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했다. 이 조항은 매달 마지막 날까지 계약된 선수들에게 보통법의 조건으로 구단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며 음바페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언론 마르카는 PSG는 음바페의 움직임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아직 진행 중인 협상을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양측이 선수가 밝혔듯 결국엔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거라는 확신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르카에 따르면 PSG는 지난 1월 음바페의 성명을 언급했다. 당시 음바페 측은 합의에 따라 난 이번 여름 회장과 만난다. 내 결정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양측을 모두 지켜야 하고 이번 시즌 우리가 기다리는 도전에 대해 구단의 마음의 평화를 보장해야 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은 PSG는 LFP나 UEFA로부터 어떠한 공지도 받지 않았다. 혹은 음바페가 PSG와 6월 30일 만료된 계약 사항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한 기록이 없다. 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음바페의 어머니 파이자 라마리는 지난 7월 프랑스 언론 르파리쟁의 해당 사안에 대해 발언했다. 라마리는 이제 음바페 대리인의 손에 달렸다. 하지만 난 PSG가 이를 빠르게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저 문서를 받았다. 결정은 내려질 것이다. 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걸 흐리게 하지 않길 바란다. 난 PSG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기억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들이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라마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물론 그렇다. 난 정말 2년 전에 맺은 계약이 존중되길 바란다.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PSG도 우리 대리인도 말할 수 없다. 2년간 음바페와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딱 한 번 빼고 독대했다. 라고 밝혔다. 음바페는 이번 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PSG와 계약 만료로 FA 이적이 진행돼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각종 매체들에 의하면 음바페가 레알에서 5년 동안 받을 연봉은 1,500만 유로, 약 224억 원에 육박하고 계약금은 무려 1억 5천만 유로, 약 2,2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음바페는 이적 전부터 PSG와 사이가 껄끄러웠다. 레알 이적이 임박한 4월부터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프랑스 언론 르키프는 지난 6월 보도를 통 지난 10월 구단이 계약으로 음바페에게 로열티 보너스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음바페에게 이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라면서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 측근은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 자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줄 거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레알이 PSG에게 이미 6월에 계약이 끝나는 선수에게 1유로도 지불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알켈라이피는 이를 전혀 좋아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페레스 회장을 싫어한다. 양측의 이슈는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커졌다. 라고 전했다. 언론은 구단은 대가로 음바페에게 4월 월급을 주는 것을 잊었고 게다가 2월에 주기로 한 보너스도 주지 않았다. 이는 PSG 구단과 가까운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이는 8천만 유로를 아끼기 위함이다. 라며 구단 차원에서 행동에 나섰다고 했다. 이제 구단은 로열티 보너스를 음바페에게 준 뒤 다른 방식으로 8천만 유로를 아끼려고 한다. 구단이 돈을 더 아끼기 위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협상은 없다. 최근 며칠간 음바페와 PSG의 법률 대리인이 이메일을 통해 소통한 것이 전부다.
음바페의 대리인은 빨리 4월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구단 측은 지난 여름 계약을 상기하는 서면 합의를 원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구단이 가장 원하는 건 음바페가 다시 8천만 유로의 로열티 보너스를 포기하는 것이다. 여름에 이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지만, 구단이 정확히 해당 금액을 다시 지급하기로 하고도 이를 주지 않은 상황이다. PSG는 이 금액을 사실상 음바페의 이적료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음바페는 명백히 FA로 PSG를 떠났다. 레알은 PSG가 아닌 음바페에게만 계약금과 초상권, 보너스 등으로 1억 유로를 5년간 분할 지급한다. 시간이 흘러 2024에서 2025 시즌이 시작한 와중에 음바페는 다시 전 구단 PSG의 법적 분쟁을 예고하면서 둘 사이 관계는 완전히 틀어질 것으로 보인다. 3. 히어 위고, 기자까지 확인. 귄도안, 1년 만에 바르셀로나 떠난다. 이적료 영원의 맨시티 복귀 임박.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21일 이하 한국 시간 바르셀로나가 귄도안의 무료 이적을 결정했다. 맨시티는 귄도안의 복귀를 위해 현재 영국에서 귄도안의 에이전트와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귄도안은 보험 뉴스를 통해 프로 데뷔에 성공했다. 이후 니른베르크를 거쳐 도르트문트의 유니폼을 입었다. 귄도안은 도르트문트에서 전성기를 이끌었다. 위르겐 클롭 감독 체제에서 도르트문트는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2012에서 13 시즌에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결승에 올랐지만 뮌헨에 무릎을 꿇었다. 도르트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귄도안은 2016에서 17 시즌 맨시티로 이적했다. 귄도안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만나면서 더욱 위대한 선수가 됐다. 중원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며 경기를 주도했다. 맨시티는 귄도안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팀으로 거듭났다. 절정은 2022-23 시즌이었다. 맨시티의 리그 우승 레이스는 순탄하지 않았다. 아스널이 시즌 초반부터 좋은 기세로 치고 나가면서 맨시티는 2위에 머물러 있었다. 아스널이 오랜 기간 리그 선두를 달렸고 맨시티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맨시티의 우승 DNA는 무서웠다. 시즌 막바지 12연승을 달리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아스널과 이번이 맞대결에서도 모두 승리했다. 결국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FA컵에선 지역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귄도안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한 골 내줬지만 귄도안이 한 번 더 골을 터뜨리며 2-1로 승리했다. 맨시티는 트래블까지 UCL 우승만 남겨뒀다. 맨시티는 로드리의 결승골로 인터밀란을 제압하며 UCL 비기어를 들어올렸다. 맨시티가 트래블을 완성한 순간이었다. 맨시티는 구단 역사상 최초, 잉글랜드 역사상 두 번째 트래블을 이뤄냈다. 귄도안은 2022에서 23 시즌 맨시티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였다. 주장으로서 팀의 중심을 잡았고 중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필요할 땐 골까지 기록하며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다. 귄도안은 모든 대회에서 51경기에 출전해 11골 7도움을 만들어냈다. 귄도안은 지난 여름 맨시티를 떠났다. 재계약 협상이 불발되면서 많은 팀과 연결됐다. 귄도안은 적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여러 팀의 관심을 받았다.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PSG, 바르셀로나 등과 이적설이 나왔다. 귄도안의 행선지는 바르셀로나였다. 귄도안은 바르셀로나와 2+1년 계약을 체결했다. 바르셀로나에서도 귄도안은 좋은 기량을 뽐냈다. 주전으로 맹활약하며 바르셀로나의 중원을 책임졌다. 귄도안은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아갔다. 귄도안은 모든 대회에서 51경기를 소화했고 5골 14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무관으로 아쉬움을 삼켰다. 이번 여름 갑작스럽게 귄도안의 맨시티 복귀설이 나왔다. 영국 BBC는 귄도안은 한 시즌 만에 바르셀로나를 떠날 수도 있다. 귄도안은 이미 바르셀로나를 떠날 방법을 찾고 있다. 바르셀로나와 귄도안의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았지만
바르셀로나는 빈도안을 말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